안녕하세요. 애로심장입니다. 이번에도 2022년 전기 교육대학원 지원 후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지원자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모든 교육대학원 지원 후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다양한 학교들의 지원 후기나 기출문제 궁금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에 오시면 기출문제 리스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입시 전형은 다소 조금 복잡합니다. 계속 바뀌고 변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고 혼동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형은 서류, 그 다음에 구술 면접, 필기시험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서류 탈락 없이 모든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이제 특이한 부분은 학업 계획서 부분이 아마 1200자 이내로 글자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뭐 졸업 후 계획 없이 그냥 연구 계획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업 계획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구 계획서만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지원 동기, 그리고 연구 주제, 그리고 졸업 후 진로가 세 개가 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 부분 파트만 살짝 언급을 하셔도 좋은데 지원 동기 간단하게 만약에 그 연구 계획서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다면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좀 잘 맞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원 동기와 연구 주제가 조금 맞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가 연결이 되고 그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어떤 졸업 후 진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준비하실 때 너무 긴 분량의 글을 준비해 놓고 나서 이제 줄이려고 하면 좀 많이 난감하시겠죠. 그래서 이 점 감안하셔서 고려대학교 학업계획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두 분의 학생 4명이었고요. 네, 고려대학교는 지금까지 대대로 계속 대면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방은 3개였고요. 지원하시는 면접관 교수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방마다 좀 특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질문은 개별 질문 없이 모두 공통 질문이었고요. 답은 최대한 간결하게를 강조하셨고, 길면 감점할 것이라고 엄포를 넣으셨습니다. 네, 다들 정말 단답식으로 구술해서 질문에도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교수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셨습니다. 네, 간결하게 강조하신 거 보니까, 네, 고영곤 교수님 방으로 가신 것 같네요. 네, 질문 좀 보시겠습니다. 네, 고려대 지원한 이유, 그리고 비밀 보장이 예외의 경우, 방어 기제의 종류와 예시, 그리고 T검증 질문이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론 질문이 나왔네요. 네, 뭐 T검증은 좀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나온 질문이 나오기 조금 색다르게 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전공문접에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 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의외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면접 후에 필기 문제가 하나 제공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 후기 써주신 A분은 필기 문제를 적어주진 않았는데, 네, B분이 좀 적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원자가 써주신 후기를 보니까, 지원 동기 그리고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은 평이한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인지 수준에 비해서 심리적 갈등이 많은데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필요 없고 요인만 말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와우. 너무 심플하게 요인만 말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네. 글쎄요. 네. 어떤 요인으로 말씀하실지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심리학계로 또 상담 이론을 비추어서 어떤 요인 이런 전문 용어를 들어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성선설과 성악설 중 지지하는 것을 선택하여 말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준비된 사람부터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지금 3 번과 4 번이 마치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전공 질문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이지만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전공 공부가 아주 충실하게 돼 있는 분들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심리학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전문 상담 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심리학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기 문제는요. 성숙한 삶을 위한 요인 3가지와 그에 따른 근거를 쓰시오라고 하셨네요. 네, 이 부분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작성하실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회복 탄력성을 뭐 기준으로 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의 근거가 되는 3가지 요인이 있죠. 네, 그 요인을 따라서 근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다독과 다양한 공부들을 조금 폭넓게 해야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들이 되게 평이하고 심플한 것 같지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네요. 거기다가 막 간결하게 대답해야 되고 빨리 대답해야 되고 여러분 많이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 지원하신 분들 평소에 얼마나 이제 자신이 상담심사로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 또 그리고 자기만의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이 주어져 있느냐가 좀 드러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을 본 소감은요. 지원자가 많아서 촉박하게 면접이 진행되었고 면접이 끝난 후 필기 면접이 한 문제 있었습니다. 네, 조마다 질문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랬을 것 같네요. 방방마다 조금 교수님들의 특색에 따라서 나온 질문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냉기가 감돌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할까를 관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질문은 많았으나 구술이 워낙 빠르게 흘러가서 구술을 하면서도 이게 변별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 정말 변별력 있는 면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요, 굉장히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생각보다 조금 더 조작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질문은 되게 간단할지도 모르고 뭐 단순할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면접에 조금 도움되는 활동을 여쭤봤더니 스터디에서 자신의 실종과 강점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저희 스터디에서 하는 인성 면접 시연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네, 시연을 주실 때 나는 나의 세계 안에서 설득력 있고 타당한 뭐 지원 동기를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이게 약간 좀 정답에 가까운 FM 같은 그런 답변을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을 좀 이제 지울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지속된 질문을 추궁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거부적이고 저항적이고 좀 두렵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질문을 받고 자신을 좀 더 많이 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실전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통찰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본인이 눈 양옆으로 가려진 정주마처럼 달려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고민도 깊이 해보고 지금 위치를 점검하고 독서량을 늘렸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폭넓은 조금 책들을 많이 읽고 공부하신 것이 저는 충분히 그 답변들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터디를 통해 매우주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도움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면접 질문들을 보니까 이게 단기간 안에 암기하고 외운다고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게 네,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회되는 점은요, 심리학 개론서도 함께 공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폭넓게 공부하려면 사실 상담 심리 외에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심리학 개론을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게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입시보다는 면접 시에 왜 조금 더 침착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간결하게 다 뭐 답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쫓기는 느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침착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워낙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기에 휘말린 감이 없지 않았는데 적어도 한 1~2초는 숨 고르고 답변할 걸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내가 조금 조급하다, 쫓기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 크게 한 1~2초 정도 크게 한숨 쉬고 숨 고르고 쉬고 심호흡하시고 답변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래요. 네, 전달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고려대에서 면접을 진행한 이런 질문들이 본인은 이제 끝나고 나서 변별력 있는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대는 지원자의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 사람이 석사로서 논문을 쓸 능력이 있는가? 둘째, 이 사람이 상담 심리 지원자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전공 공부는 정말 기본이 당연히 해야겠지만 고대를 가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기본 능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충분히 자기에 대한 탐색과 그리고 전공 공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척 어려웠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고생하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인 심리 상담 문의나 또는 진로 진학에 대한 컨설팅 문의는 제 개인 블로그 상담 심리사 마음심의 블로그 게시글에서 마음심의 상담 프로그램 참조하시면 네, 자세한 내용들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